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음력 정월 초 8의 날 되겠습니다. 정해일 대지날 일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올해 맞아서 첫 번째 되는 약사제일입니다. 절에 가셔서 부처님 찾아뵙고 스님 법문 들으시고 오시면 한결 다 개운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목 감기가 좀 나았다가 다 됐다가 오래가네요. 여러분들도 아주 건강 좀 하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 목도리를 했습니다. 오늘 탄생화는 이끼입니다. 파란 돌이나 나무에 끼는 이끼가 탄생화가 되겠고요. 탄생석은 팬덤 크리스털이고요. 1월달 탄생성 가넷입니다. 탄생목은 노송나무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이면서 미국에 사는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김영옥 씨입니다. 김영옥 하면 여자분 같은데 남자입니다. 1919년 1월 29일 날 났죠. 한국계 미국 군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계 출신 대대장을 지냈고요. 전쟁 영웅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최종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김영옥 씨는 1919년 로산젤레스, 즉 LA에서 아버지 김순곤과 어머니 노라고, 고시고 노라는 영어 이름입니다. 슬하의 4남 2녀 중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김순곤 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하와이에서 출범시킨 대한인 동지회의 북미 총회 일원으로 항일운동가였습니다. 누나인 웰라 킴은 뮤지컬 의상 디자이너가 되어 토니상을 2차례나 수상한 분이라고 하고요. 2차 대전에 참석하여 남프랑스 비풍-텐너스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1945년 2월에 대의로 전역하여 로산젤레스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에 예비역 소집 방식으로 육군에 재입대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유격대인 베네대 유격대를 지휘하며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했고요. 베네대 유격대는 흥남 철수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 중에서 선별한 유격대였습니다. 이 임무를 마친 후 김영옥 대위는 7보병사단 31연대의 정보 참모가 됐고요. 귀국 후 김영옥 여러 보직을 거쳤다고 합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는 포트 베닝의 미국 육군보병학교의 교관으로 근무를 했고 1956년부터 1959년까지는 독일에서 7사단 86년대 2대대장을 근무를 했고 1959년에 중령으로 진급한 후 캔자스주 포트 리브에서 교관으로 근무를 했으며 1963년부터 65년까지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KMAG의 일원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부임했었습니다. 부임 후 전시방어체제, 예비병력 동원체제, 청와대 방어 등의 기초를 고안했고 영공방어를 위한 대공 미사일 부대 창설을 군사고문단에게 건의해서 포크 미사일 부대 창설의 산파를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1965년 대령으로 진급한 김영옥은 유력과 하와이를 돌며 근무하다가 1972년에 전역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방광암으로 사망했고 향년 85세였습니다. 사망 후 그의 시신은 하와이주 호놀룰루 근처 펀치폴 국립묘지 백대대 묘지 근처에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키아는 기인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천상병 시인입니다. 1930년 1월 29일을 나셔 1993년 4월 28일 저희들 곁을 떠난 시인이고 문학평론가였습니다. 호는 시몬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서 출생했고 지난날 한때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잠시 유학을 보낸 적이 있는 그는 원적지는 경남 마산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천주교임에서 소풍 온 속세를 떠나 하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시 귀천으로 유명합니다. 1967년 불행히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옥과 고문을 겪었죠. 1972년에 친구의 동생인 문순옥 여사와 결혼한 천상병 시인은 1979년 시집 주막에서를 믿음사에서 펴냈고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었습니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시집 요놈 요 이쁜 놈 동아집 나는 할아버지다 요놈들아 또 발표했고요. 1993년 4월 28일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자택에서 타계했고 의정부 공원외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오 아트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죠. 백남준 씨입니다. 1932년 7월 20일 날 나셔서 2006년 1월 29일 날 가셨습니다. 한국 태생의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예술가고 작곡가입니다. 전이 예술가이죠. 출생지는 서울입니다. 생전에 뉴욕, 퀼런, 도쿄, 마이애미와 서울에 주로 거주한 그는 여러 가지 매체로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의 범주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예술가로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다. 그의 작품에는 선불교, 사민이즘, 주역, 도교 등이 아시아 종교적 요소가 용해되어 있으며 종교를 통한 깨달음을 자신의 예술에 방영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며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2006년 1월 29일 미국 마이애미 자택에서 노환으로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화장해서 서울, 뉴욕, 독일 세 군데 나누어서 안착됐다고 합니다. 가수 김창익입니다. 산울림의 멤버입니다. 1957년 5월 17일 날 나셔 2008년 1월 29일 날 포크록 밴드 산울림의 전 구성원입니다. 서울에서 출생했고 경기도 시흥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록밴드 산울림에서 드라머로 활동했고 같은 산울림의 멤버인 김창완과 김창훈의 친동생이죠. 삼형제죠. 노래를 했던 산울림들이 친형제들 세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2008년 카나다 밴쿠버에서 운전하던 지게차가 경사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5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산울림에서 김창익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갖진 않았지만 4집 풋내기로들의 합창과 9집 길엔 사람도 만내를 작곡했으며 8집 돌아오랴무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코털 가수입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사랑은 가고 이게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코털 가수 이남입니다. 본명은 이창남이고요. 종교는 불교입니다. 1948년 8월 3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출생했고 경희중학교와 동대문 사업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1974년 신중현과 엽전들의 베이스트로 데뷔를 했고 1989년에는 MC 황인윤과 같이 MBC 토크쇼 세상 사는 이야기의 진행자도 맡아서 했던 분입니다. 1991년 솔로 3집 앨범까지 발표 후 활동을 중단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죠. 백담사에 들어가 살기도 했고 심지어 당시 기인으로 소문난 중광스님 밑에서 10년 가까이 수행을 했습니다. 바로 중광스님의 유발 제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중광스님이 열반 후에 백담사에서 나왔어요. 2000년 강원도 춘천에서 로컬 밴드인 철가방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소설가 이외수와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 폐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 건강 악화로 요양하다가 2010년 1월 29일 향년 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라도 담양 금성산성 자칭 지킴이라고 한 스님 청산 스님입니다. 동담 주지이고요. 호남 3대 산성 중 하나인 담양 금성산성 사적 제356호로 지정된 산성입니다. 전통 무예를 수련하며 산성 지킴이 역할을 해온 동자암 주지 청산 스님이 2014년 1월 29일 오후 10시 55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입적했습니다. 법납은 33년, 세수는 52세, 담양이 고향인 청산 스님은 속명은 송철수라고 합니다. 2004년 부인인 보리 스님 속명 김경숙 46세와 세 자녀인 제 자녀도 다 머리 깎고 스님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황룡, 또 청룡, 구봉 스님은 딸을 구봉이라고 지었고요. 이끌고 산성의 털을 잡고 고구려 시대 호국 승군 무예를 연마하고 산성을 갖고 왔습니다. 청산 스님은 생전에 삼국시대 때 축조된 이후 임진왜란 때 호남의 군사 요충지이자 승군들이 활용했던 호국의 성지 금성산성을 지키고 담양을 지키면서 자신도 빛난다는 말을 자주 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청산 스님의 가족들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린 뒤 성곽을 돌며 주변을 청소하고 겨울이면 쌓인 눈을 털어내고 등산객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산성의 유래를 설명하는 해설사 역할을 자청하는 등 금성, 산성 지킴이 역할을 해 오신 분입니다. 동자암은 승객, 등산객들이 산행하다 지나는 길에 무료로 전통차를 마시며 쉬어가는 쉼터 역할도 했고요. 청산 스님은 고혈압고 신부전증 폐질환으로 투병하면서도 수령과 금성, 산성, 해맞이 행사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알뜰살뜰하게 잘된 행복된 시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올해에 있던 계획 다시 다듬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